네, 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매주 차별로 숙제를 이제 내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숙제 내드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그 1학기 때 한 것처럼 잠깐 이제 그 첫 시간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문제 내는 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조금 중요한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주로 하죠.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도 별도로 이제 내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주로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들었느냐 그런 걸 확인하는 거니까, 이 문제 풀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이제 한번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영상 안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도로 이제 얘기를 썼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숙제는 좀 해주시면은, 물론 이제 주차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자료를 통해서 숙제를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좀 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동통신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지국이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이런 식으로 전파가 이렇게 이제 가는 이 공간상의 어떠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수업을 배우는 그런 교과목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다. 이렇게 전파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요거는 요 파를 얘기하는 거죠. 웨이브.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쪽은. 이 전파의 전은 전달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퍼게이션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그래서 전파. 여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특히 수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우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배우게 될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여기 윗단이 RF가 되고 아랫단이 베이스 밴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림을 안 그렸을 뿐이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요 RF 부분은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부른다놓고, 주로 이제 전파를 이제 이 방사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키운다든가, 증폭이죠. 또 이렇게 걸른다든가, 쓸데없는 거 이렇게 제거시켜줘. 필터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를 또 이렇게 없앤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베이스밴드에서는 이제 주로 이 데이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인다고 했잖아요. 주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변조라고 얘기했죠. 크게 얘기하면 뭔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송파도 붙이고, 또 확산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도 걸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겁니다. 데이터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이 배우고, 여기 있는 부분은 맛보기로 조금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기능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본 거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은 이건 이제 우리가 쭉 여러 가지 목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목차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에 중요한 한 파트가 있고 뒷부분에 중요한 파트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앞부분은 CDMA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CDMA. 이 기술이 어떤 것이냐. 물론 이제 이 CDMA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확산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PN 코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CDMA가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가 IS-95라는 이러한 이제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뭔가 막 주로 여기죠. 여기서 뭐를 막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이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고요. 3번은 전파의 파형, 즉 주파수를 측정하는 계측 이름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요 RF에 대한 거를 좀 이론을 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에 대한 거를 좀 실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중계기라는 거가 전파를 이렇게 키워주게 해주는 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증폭. 증폭을 시켜주니까 이제 요 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RF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중계기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키트를 이용해서 실습을 좀 간단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파수를, 전파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펙트럼 분석기. 분석기를 뭐, 어네라이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네라이저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스펙트럼 분석기. 이게 이제 주파수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장치를 가지고 주파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3번에 대한 거는 요거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4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동통신의 역사를 쭉 배웠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CDMA, 뭐 FDMA, 뭐 TDMA,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처음 나온 방식 이름, 뭐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그거 내용 말고 앞단에 처음 이동통신이 시작됐을 때, 그때 연도는 좀 기억하자.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뭐 잘 기억이 뭐 안 나고 100년 조금 넘은 거였었지? 뭐 12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해도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연도도 기억해보자 해서 1897년, 네, 그렇게 됐죠. 뭐 정확히 뭐 따지면 뭐 25년 정도 되나요? 24년? 예, 뭐 그런 정확한 뭐 그렇게 기간은 뭐 몰라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연도나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기간 전에 만들어졌구나, 그런 이제 내용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내용은 뭐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FDMA에 처음 나온 방식 이름은, 네, 요거는 이름이 EMS라 그랬죠. 그래서 요 풀네임 이름은 뭐 크게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EMS, AMPS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EMS 이렇게 읽어주시고, 요 TDMA 같은 경우는 GSM. CDMA는 IS-95. 네, 그런데 이제 CDMA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방식이기 때문에 요 이니셜은 알아두자.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네, CDMA에 대한 기술은 미국이 만들었고, 그 만든 업체가 퀄컴이라는 회사인데,
근데 실제 상용화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다.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이 크게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이 CDMA라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강국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숙제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또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내리고 파워포인트 자료. 이제 우리가 앞에 배운 게 요 내용이었잖아요. 요 내용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아마 뭐 1, 2차 시를 다 할애하고도 뭐 아마 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아마 뭐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값이 얼마냐,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지금 쓰고 있는 거가 뭐예요? LTE 지금 쓰고 있죠? 5G 쓰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와 주파수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딱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메모리 용량이 얼마큼 되지? 하드 용량, 또 메모리, 뭐 램이나 뭐 이런 용량,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제일 먼저 확인하잖아요. CPU 속도. 그것처럼 통신을 하는 분들은 주파수와 속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여기는 이제 써져 있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속도거든요. 이게 속도예요. 이제 사실은 속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요 값이 가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된다. 뭐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대라는 것들이 뭐 쭉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중간에 또 뭐 이렇게 2.5세대, 뭐 3.5세대, 이게 0.5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이따가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4세대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 3.9세대, 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제 또 요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4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3.9세대라고 불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자세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4세대까지만 써 있지만 사실은 5세대가 지금 이제 도래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세대에 대한 것도 뭐 이 주파수 값이나 아니면 속도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대가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 건데,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있고 또 2세대가 있고 또 3세대가 있고 뭐 4세대가 있고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요 5세대라는 게 이 정도 있다고 이제 볼까요? 여기 색깔이 약간 여기는 밝고 약간 어둡지만 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크게 뭐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여기 약간 음영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 세대가 크게 이렇게 1, 2, 3, 4, 5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대가 가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뀌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겠죠.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서비스가 이제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로 이렇게 가다가 4세대와 5세대가 탄생될 때는 또 이게 약간 개념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세대가 탄생될 때는 여기는 서비스의 어떤 형태 이거를 가지고 1, 2, 3세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4세대, 5세대에 대한 거는 데이터 속도의 어떤 큰 차이 때문에 4세대, 5세대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5세대 말도 없었고 4세대가 이제 있는 이런 거를 말할 때는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서비스 형태를 이렇게 4세대까지 이렇게 뭐 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뀐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서비스는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단말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가 1990년대 초 이때일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단말기가 한 이만한 그런 이제 군에 있는 무전기 그거처럼 한 이만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가격은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도 한 100만 원 했었어요. 지금도 그 정도 이제 하죠.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그 당시 1990년대 초에 100만 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비싼 거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거니까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단말기가 그때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했던 서비스가 뭐예요? 서로 통신하는 거죠. 목소리로. 그래서 이때 이제 1세대에 나왔던 처음의 서비스는 보이스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2세대로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막 서로 목소리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나온 서비스가 뭘까요? 이 보이스에다가 메시지가 추가됩니다. 메시지. 문자죠, 문자. 내가 문자를 서로 이 음성만 가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대가 이제 탄생됐다. 그래서 2세대가 탄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세대로 가면은 또 뭔가가 하나 추가가 되겠죠? 이건 뭐일까? 음성, 문자, 뭐겠어요? 동영상, 이미지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동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이나믹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사진 이런 것도 전송한다 이런 의도로 이제 크게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동영상까지 포함시키는 동영상이 요때 이제 서비스가 시작될 때 그때를 우리는 이제 3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 형태라는 관점에서 4세대를 들여다보면 여기도 뭔가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계에 대한 거에다가 뭔가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형태로 봤을 때는 4세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게 이제 들어와야지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3세대 기능에서
뭐 이런 뭔가가 이제 컴퓨터가 하는 기능들이 왕창 들어와야지 뭐 4세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그게 뭘까? 뭐 이건 아직 뭐 획기적으로 들어왔다고 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획기적인 거를 막 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제가 얘기를 했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뭘까? 획기적인 두 가지가 뭘까? 하나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후각이죠.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핸드폰. 그 냄새 나게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그 기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냄새 나게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집에 있는 엄마가 막 고동의 냄새를 막 풍겨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그 냄새가 나게끔 뭐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실제 전파를 타고 와가지고 냄새가 날까요?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냄새 나게 하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칼라 프린터에서 프린팅하는 그런 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칼라 색깔을 이 프린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잉크는 3가지 아니면 4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잉크가. 그걸 가지고 혼합해서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처럼 이 냄새나게 하는 것도요, 핸드폰에다가 이 향료, 냄새가 나는 향료를 한 3가지 정도를 이 핸드폰 안에 심습니다. 뭐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거를 심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뭐 고등어 이렇게 말로 하던가 아니면 뭐 문자로 고등어 이렇게 쓰던가 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고등어라는 그런 용어에 맞춰서 그 냄새를 뿜어내는 거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향료를 섞어서. 쉽지 않은 기술이죠. 그것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진짜 냄새가 공중으로 날아가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뭐 언젠간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가 여기서 저기 멀리 뭐 제주도나 미국까지 이게 목소리가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전파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이 소리가 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냄새 나는 것도 화학적인 어떠한 거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가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들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뭘까? 또 획기적인 거. 후각 말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제 오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촉각이죠, 촉각. 이런 느낌.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촉각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이거죠. 이제 핸드폰에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화면을 제어하는, 이게 이제 촉각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공중에서 뭐 촉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손을 움직이면 화면이 또 넘어가는 뭐 그런 것도 뭐 얼마 전 몇 년 전에 뭐 TV 선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촉각은 뭐냐? 이 핸드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옷을 산다, 뭐 살 수 있잖아요. 결제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떠 있는 그 옷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게 어떤 느낌이지? 이 재질이 뭘까?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질이 어떤 느낌인지, 부드러운 건지, 딱딱한 건지, 거친 건지. 그거를 손으로 화면에 떠 있는 옷에 대한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할머니 보고 싶죠? 할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사진이 딱 단말기에 떴어요. 그 사진 뜬 거에 할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할머니의 피부 느낌이 난다는 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또 뭐 기술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4세대로 불러주겠다 하는 게 이제 이러한 서비스 형태까지 가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랬는데 뭐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언제까지 4세대를 기다리냐,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여기 4세대를 우리는 나온 것처럼 LT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LTE가 이제 새로 탄생되면서 이것도 뭐 상당히 획기적이요. 속도도 엄청 빨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4세대로 하자. 그렇게 이제 이 세대에 대한 요 개념이 바뀝니다. 이 획기적인 이런 게 아직 안 나오니까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속도가 좀 왕창 빠른 놈이 뭐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또 세대를 바꾸자. 뭐 그런 거죠. 이제 아마 6세대가 나오면 또 뭐 거기 넘어가는 또 속도가 또 센 놈이 또 나오면 6세대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또 뭐 이런 것처럼 서비스의 형태로 또 가면은 또 뭐 그거를 또 다르게 이제 뭐 어떻게 그 정의를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2차 시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뭐 5세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